신영환 교수님은 요즘 좀 고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난해로 웬만한 고추가 좀 끝나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요. 뭐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지네요. 아, 저도 저 정광훈 씨가 저 고소한 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. 계속 경찰한테 지난번에 한번 전화는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사건 처리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. 네. 예,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소를 한 겁니까? 일단 그분들이 이제 보도자료처럼 뿌린 내용을 보면 네.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뿌렸거든요. 대통령실의 명예를 네네. 훼손했다. 그래서 뉴스가 60개 넘게 나오고 이틀 동안에 나오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노모께서 너 붙잡혀가냐 하고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. 그렇죠. 어르신들은 잘 예. 모르시니까 그런 걱정을 거 또 아닙니다 하시죠. 했는데요. 예. 우선 법적인 것만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. 그렇지. 제가 국회에 이제 청문회 3번을 출석을 했는데요. 예. 그 사전에 이제 법률적인 거를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. 예.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보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님의 질의에 응답한 거는 예. 국회 내에서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회가. 예.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 국회에서 증언한 거는 이제 고소고발은 못하게.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뭐 무서워서 증언하겠어요? 예, 증언을 못하겠죠. 예.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그날 제가 답변 드렸던 거에 대한 고소 자격은 없는 거죠. 엄밀히 말하면 고소고발 자격은. 예.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확립된 판례 중에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. 즉 국가기관은 그렇지. 명예훼손의 대상 객체가 아니다라는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건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.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인격은 없잖아요. 없죠. 예, 법인격이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. 이거 뭐 국가기관. 주식회사도 아니고 이게 이게 사실 없잖아. 네. 말이 안 되는 고소죠. 고발이죠. 그러니까.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가 고발을 했다. 네. 나 안 그렇지. 했는데 왜 구됐다고 하냐? 아니면 윤석열이 고발을 했다. 이건 얘기가 되죠. 그렇지. 근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? 그러니까.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민병덕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 주신 게 이제 두 가지예요. 크게 보면 하나는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이 채용이 됐다. 뭐 취재하셨잖아요, 기자님께서 직접. 그건 당사자도 시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어요. 근데 그 4급 행정관이 원래 저 무당 출신이에요? 무속인이죠. 무속인이요? 저 역술인이죠. 역술인. 정확히는. 네네. 그분이 밖에 있을 때 역술인으로 명함 쓴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사실은 기자님께 맨 처음 제가 드렸었죠. 김한 기자 저희가 추천하고. 보도를 했었고, 네.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역술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구소를 운영했어요. 역술 연구소. 그리고 예, 예. 되게 재밌는 게 예. 아이들한테 역술로 보는 아이의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나름 시장을 개척한 분이에요. 그러니까 역술로 보는 그 아이 상담. 아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사실 이런 거 안 가본 사람들 별로 저도 가봤어요. 네, 어렸을 네, 때는 네. 뭐 그게 뭐 나쁜 네. 것도 아니잖아. 밖에 있는 건 네. 아무 상관이 없죠. 예를 그렇지. 들어 김건희 씨가 밖에 네. 있는 역술인한테 가서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하는 거 저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뭐라 그래? 그런데 이제 네. 대통령실 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드린 거잖아요. 그걸 예. 어제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소명을 했더라고요. 그 어떤 인터뷰에 대통령실 뭐 고위 관계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채용한 건 맞다.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. 그런데 역술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.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어요. 이분을 채용했느냐, 뭐 어떤 일을 했느냐, 뭐 예산 이런 거 사용한 건 어떻게 했느냐, 다 답을 안 하잖아요. 뭐 국가, 뭐 안보에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렇죠. 하잖아요. 그럼 제가 거꾸로 대통령실에 대묻겠습니다. 역술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데 역술인을 왜 채용합니까? 그렇지. 훨씬 더 전문가가 많을 텐데 다른 분야라면. 그렇지. 국민 세금을 죽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. 예. 대통령실 4급짜리예요. 그러니까 4급이 아시겠지만 서기관. 네, 대통령실 4급은 부처의 국장도 불러냅니다. 그렇지. 엄청나게 그렇지.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 보직 중에서는 정말 센 보직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서 쓸 수도 있죠. 근데 그분의 주요 전공이 정치권에서 약간의 뭐 그 보좌관, 말진 보좌관을 한 것 외에는 역술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어요. 근데 그러면 이분을 왜 이 자리에서 어떤 말하자면 소수 종교 담당이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는데 이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뭐 채용을 했는가 이런 과정을 밝혀줘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거기서 전공이 역술이니까 역술 관련된 무엇을 했겠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.
그다음에 이제 그 무속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. 제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아서 뭐 자료는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거. 뭐 사진 이런 건 우리 김 기자님도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굿당 이런 데도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공익이냐 사익이냐 해서 제가 이거를 공개한다 그래서 저한테 사익될 건 1도 없습니다. 저는 역술도 잘 모릅니다. 이 무속에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분은 있지만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. 잘 모릅니다. 제가 예. 이걸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뭘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. 김건희 씨가 시켰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. 제보 내용은 이렇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. 예, 제보 내용은 제보 이렇다. 내용이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이른바 5대 명산이라는 데서 동시에 구술했다. 네, 그날 이제 제가 두 가지 답변 드렸는데 예.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. 그리고 뭐 한 번 할 때마다 굿당에서 3, 4천 든다라는 얘기죠. 예. 예. 아니 어렸을 때 보면 그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지역에서 좀 약간 힘 좀 쓰는 집이었나요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요. 지역 유지에 막내 아니 하여간 어촌이기 때문에 굿이나 이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. 해신제 뭐 이런 것들. 해신제, 네. 풍어 네. 뭐 이런 거는 저희-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건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. 저희가 사실. 굿당을 예. 저는 계룡산에 그렇게 굿당이 많은지 이번에 처음 예. 알았는데 예. 굿당을 가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굿이 한 1,000에서 1,500만 원 정도입니다. 그것도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몇 예. 천이야. 예. 어차피 근데 굿은 그래. 3, 4천 정도 하는 굿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당도 여러 명이 오고 그렇지. 상도 굉장히 크게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거기가 시장 논리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굿당도 그렇죠. 그러면 그렇죠. 3, 4천 정도 되는 굿은 굉장히 규모가 큰 굿이기 때문에 예. 주변에서 이제 알게 되죠. 그러니까 저기 어디 굿당에서 큰 굿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정도 굿을 할 수 있는 굿당이 계룡산에 엄청 굿당이 많지만 뭐 어떤 무당은 500개 있다고 그러고 어떤 무당은 뭐 개수를 모른다고 그렇죠, 할 정도로 그렇죠. 많은데 그 네.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굿당은 몇 개 안 됩니다. 네. 네, 큰 굿당들은. 그 제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. 일반적인 굿보다 더 높은 비용을 줄 테니 보안을 지켜달라 이제 이런 게 있죠. 보면.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, 왜 했냐, 누가 시켰냐, 요 세 가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 언론 입장에서는. 안 그렇죠. 그렇습니까? 아까 네. 처음에 어. 얘기했던 예. 사금 무속인이 왜 들어갔을까 그렇지. 역술인이라고 보면 구술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? 이 사람의 생년월일에 따른 길이를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른바 그 무속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. 네, 네. 그거가 아니면 일반인은 군 날짜를 못 잡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, 김건희가 구술한다. 그럼 윤석열이 특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를 들면 구술해야 되는. 그럼 이 구술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안 나옵니다. 그 무속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저도 따질 줄은 모르지만 따지는 그걸로 보면 저도 몰라요. 예. 그러면 이 하루 이틀이 나옵니다. 이 실무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하루 이틀이 나옵니다. 그럼 이 하루 이틀 안에 스케줄이 맞는 무당을 찾아야죠. 이 정도 규모의 구술할 수 있는.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됩니까? 굿당을 찾아야죠. 그러니까 이런 실무적인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돼. 성사구술해야 돼.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뭐 6월엔 안 됩니다. 7월에 가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 3개월 전에는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날짜를. 그렇지. 뭐 예. 준비도 해야,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했을 거냐. 예를 들면 그거는 아무리 능력 뭐 하버드대를 나와도 그 달력을 볼 줄 모르면 일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적인 역량이 투여되고 세금이 투여됐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 필요했겠죠.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네. 5대 명산이라고 그랬고 같은 날 같은 시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예. 저는 5개 산이 픽스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모임할 때 왜 매월 뭐 몇째쯤 무슨 그렇죠, 뭐 그렇죠. 이렇게 이런 줄 알았어요. 처음엔 이 지식이 없으니까. 예. 근데 보니까 5대 명산 중에 뭐 계룡산, 뭐 가막산 이런 네. 데들은 뭐 워낙 이제 뭐 소위 유명하니까, 예, 유명하게 그쪽에서. 이제 뭐 영적인 기운이 예. 강하다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것도 바뀐다는 거예요. 그때 시점에 따라서 그 영적 기운이 이제 센 데가 이게 있겠죠. 막 돌아다니는구나. 예, 그리고 이제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날짜 시간도 이제 나중에 그때 그 무속력 같은 게 이제 따로 잡힌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참담한 신경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스픽스에서도 공개를 드린 바 있지만 2022년 1월부터 3월 9일 대선 약 2달이잖아요. 그 그렇죠. 기간에 제가 수기 메모를 찾아보니까 무속에 대한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한 것만 4번이 적혀 있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캠프에서? 네.
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. 그러면 왜 저희가 무속에 대한 대응 회의를 해야 됩니까? 뭐 천공이다 건진이다 뭐 수도 없이 메모에 막 있어요. 그럼 왜 저희가 회의 시간에 각 파트의 실무 총책임자들이잖아요. 그분들이 다 지금 장관, 차관, 수석, 비서관 하고 그렇죠. 계시잖아요. 왜 저희가 그 비싼 시간, 비싼 인력들이 무속에 대한 대책회의를 왜 하는 겁니까, 저희가? 정말 그거- 부끄럽고 참담한 얘기죠. 그렇죠. 그때 아니 당시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. 사람들의 그런 의혹이 없었다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저희 전문 인력들이 각 파트의 책임자들이 왜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앉아 있어요?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, 사실. 예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